요즘 서울 도심에 날벌레인 동양하루살이가 기승입니다. 떼를 지어다니며 시민들을 습격해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기까지 일찍 등장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 번화가 성수동 거리. 가로등 아래 벌레가 한가득입니다. 큰 날개 때문에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입니다. 놀란 시민들은 허공에 주먹도 날려보고 벌레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쁩니다. 너무 심해요. 저희도 밥 먹다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가 궁금해요. 이곳은 평소 동양하루살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녁 8시가 넘자 불빛 주변으로 이렇게 동양하루살이가 떼를 지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쾌한 상황에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평소에 진짜 눈처럼 날려요. 장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손님들이 안 들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방역팀이 밤에는 물을 뿌려 쫓아내고 낮에는 풀숲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곤충입니다. 그러나 인체에는 위해가 없고요. 밤에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낮에는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숲속에. 이런 가운데 여름 불청객 모기도 벌써 나타났습니다. 일찍 더워진 날씨 탓에 서울의 모기 활동 지수는 이번 주 들어 60을 훌쩍 넘긴 주의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봄철에 비가 좀 자주 왔잖아요. 유충들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많아졌고요. 예년에 비해서 또 봄철 기온이 또 상승되다 보니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포충기를 확충하는 한편 정화조 등에서 유충 제거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하철 벽과 광고판 그리고 손잡이에도 벌레 수십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 시민이 지금 경의중앙선 열차 상황이라며 올린 사진입니다. 동양하루살이는 날개를 펴면 5cm 크기로 큰 날개가 화려해 팅커벨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입이 퇴화해서 사람을 물지 못하고 감염병도 옮기지 않지만 때로 다녀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보니 상점가에 더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역대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될 정도로 따뜻해서 예년보다 활동을 일찍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양하루살이가 주로 서식하는 한강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살충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밤이 되면 조명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분무기나 호스로 물을 뿌리면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까만 밤하늘, 가로등 주변에 흰 곤충떼가 사정없이 날아다닙니다. 카페 유리창과 바닥 곳곳에도 빼곡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한강변인 서울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등에서 동양하루살이떼가 습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불빛 주위로 메뚜기 떼처럼 몰려든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 잠실나루역 앞에 서 있었더니 이렇게 한두 마리씩 와서 붙습니다. 환한 조명이 비추는 벽엔 더 많은 하루살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강변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들이 다다다다 붙었다가 떨어지고 쌓여요. 이제 상인들이 다 애먹어요. 문 열어놓으면 다 들어가니까. 가게 안에 불 안 켤 수 없잖아. 조명이 강한 곳에는 눈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리가 몰려 경기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벌레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썼어요. 아무래도 얼굴이랑 막 이런 데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동양하루살이는 몸 길이가 3cm, 날개를 펴면 5cm로 곤충 중에서 큰 편이고 때로 다녀 징그럽긴 하지만 입이 퇴화해 사람을 물진 못합니다. 주요 서식지인 한강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적극적인 방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 하루살이가 달라붙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빛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분무기라든지 물 같은 걸로 날개를 적시게 되면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장마철이 되면 하루살이가 자연스레 줄어드는데 그때까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